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현재 설 명절 아침인데요. 이제 오늘 미국장을 좀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국장이나 이쪽 아시아 증시가 다 쉬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폭락장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급반등이 나온 배경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드린 게 있었어요. 중국에 이제 이번에 딥시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좀 충격에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증시랑 호주 증시가 다 1% 넘게 급락을 했어요. 자, 이대로 끝이 나느냐? 아니죠. 트럼프는 어떻게든 그거를 반격을 할 것이고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좋지 않은 위치까지 떨어졌다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복구되면은 또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트럼프가 반응을 했어요. 이게 과거 바이든 정부랑 트럼프 정부와 차이인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이런 테크 이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았던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트럼프 또는 일론 머스크가 반응을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반응을 해요. 이번에 그 딥시크 같은 경우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둘 다 반응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는 본인 SNS를 통해서 그냥 크크크크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말도 안 돼. 그런 반응을 보였고, 트럼프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아침에 다 보도가 좀 됐었죠.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의 딥시크 AI 개발 소식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AI 개발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저는 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사명했다고 강조하고,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래? 그러면은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쪽으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는 거죠.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이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 얘기도 같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관세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AI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비용과 저 전력 저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도 저런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반응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중국이 하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기술주들을 하나같이 보면은 일단 다 살아났어요. 전부 다 부활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7% 어제 급락했던 거를 다 하루 만에 지금 복구를 시켜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확하게 차트로는 일봉 차트의 240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상 모양새도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도 제가 하루 이틀 안에 반등하면은 반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길게 보더라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반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저는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부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 거래량을 생각하면 오늘의 상승이 좀 거래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차트나 기술적으로만 분석해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한 124불 정도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였는데 그거를 넘어섰어요. 지금 장 끝나기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는 일단 바닥을 쳤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술주들 보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좀 이따 자동차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기들을 잘 지켜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빅테크는 괜찮다 그랬었어요. 오늘 그대로 살아났죠. 마이크로소프트 부활했고요. 애플, 최근에 애플이 정말 잘 갑니다. 애플은 이미 실적 우려 때문에 이미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좀 바닥이라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알파벳, 구글 나쁘지 않았고, 또 메타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량에 가고 있는데, 메타가 어제 있었던 딥시크에 대한 대응과 AI 투자, 이런 이제 수혜주로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오늘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다 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들 살아나고 엔비디아까지 결국에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아까 텔레그램에는 좀 남겨드렸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애플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최근에 실적 우려로 주가 선반영 된 게, 이게 이제 원인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딥시크가 지금의 저비용 구조를 유지한다면 엣지 AI 수혜주로 애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샤오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엣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반대로 기기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챗 GPT라는 거를 사용할 때도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쨌든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점점 가벼워지게 되면은 그 기능을 스마트폰에 다 탑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시대에는 애플과 샤오미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이 저는 AI 쪽에 그렇게 수혜주가 될까라는 생각에는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애플 AI가 완전한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업데이트라고 한다면은 영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이게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한국어가 안 되죠. 중국어도 안 되죠. 그럼 가장 많이 팔리는 중국과 한국도 또 요즘 뭐 나름 또 떠오르는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한국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한국 시장이 놓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한국 시장은 마진이 겁나게 많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비싸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 놓칠 수 없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애플 AI는 아직은 완전히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현재로서 보여준 건 없는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는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오늘 3% 정도, 3.8%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원전 쪽에서도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나 다들 아까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냥 자기 자리 정도만 지키고 있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좋았던 상황을 지금 바닥을 친 거고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테마도 결국 기술주가 다 같이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D웨이브, 퀀텀스케이프, 아이온큐 다 올랐고, 실스크에 대해서만 제가 어제 좋은 얘기를 몇 개 말씀드렸는데 실스크만 빠지더라고요. 이게 투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실스크 쪽 조만간 일정 있다고, 좋은 얘기 있다고, 그런 것만 빠지죠. 참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좀 역발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게티 오늘 소폭 상승이 있었고, 차트는 리게티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도 오늘은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쪽도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물론 지금 나스닥이 지금 2.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3%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일단 오늘 바닥은 잘 만든 것 같다.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칼같이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물론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제약주 바닥에서 모더나나 또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 일라일릴리 이런 것들이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 제약은 사실 어제 장이 나빠가지고 올라간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일단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오늘 뭐 팔란티어 테크라든지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번 볼까요? 지금 비트코인이 요즘 그냥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다고 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미증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저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덕에 오늘 기술주가 전부 다 부활을 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은 일단 오늘 하나같이 다 바닥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보면 자동차가 많이 좀 빠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기차 테마 쪽에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오늘 급락이 좀 했었고, 포드도 따라서 빠졌고, 리비안이나 테슬라, 루시드도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인데,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4분기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실적을 봐야 돼요. 뭐 분기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실적을 봤는데 일단 2024년도에 전체 매출은 9.1%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2024년도 매출은 9.1% 증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체 순이익. 어쨌든 벌어야 되잖아요. 전체 순이익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40%가 감소했대요. 순이익. 그리고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되게 작죠. 매출은 1874억 달러를 매출을 냈는데 순이익은 6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거예요. 원래 제조업이 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무려 40.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반토막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원래 2024년도에 그 전기차 판매 목표가 100만 대를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2년 전에 2023년도에 계획을 한 수치일 텐데 100만 대를 목표했는데 실제 판매량이 11만 대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달성률이 절반도 아니고 11%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기차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2025년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일단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2025년도 가이던스는 순이익 112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에비트 조정 후에는 137억 달러에서 157억 달러로 상향 조정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전기차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로는 판매량 목표는 30만 대를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3배를 팔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투자자들은 일단 실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포드 같은 회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좀 주가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지금 아직은 전기차 시장이 좋진 않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오늘로써 딥시크 악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문에 일단 일단락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덕에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관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된 것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미국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다른 나라들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좀 있네요. 방금 나온 기사인데, 지금 미국, 잠깐만요, 이게 기사가,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로는 이게 따로 적어되진 않았는데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딥시크가 오픈 AI의 기술 또는 지식을 무단 도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을 규제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미중 간의 충돌이 결국 이제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뭐 반사회계로 여겨졌던 적이 많잖아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이제 AI라는 게 정말 엄청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AI가 커지는 그런 해였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면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도 AI 앱들을 보면서 이제 저런 기능이 생겼다고? 이런 거를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새로운 앱이 나왔대요. 그쪽에 이제 뭐 해외 포럼 같은 데 가보면은 계속 뭐가 새로운 게 나와요. 보면은 중국 AI 앱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딥시크 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경험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AI 앱들이 보면 다 중국계예요. 다. 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규제가 좀 어느 정도 걸려있고 한국은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상태라서 저런 걸 하지 못하는데,
그런 틈새를 중국이 잘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딥시크로 나온 것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는 대중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업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AI 앱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도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관련 법안부터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일단 반도체법도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은 추진, 야당이 태클이죠. 근데 이거를 야당도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법 통과를 더 이상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AI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정말 중요도를 뼈저리게 깨달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런 거를 또 다 알 거예요.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저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 여기에 수혜가 되는 반도체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실적도 되고 주가도 바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게 되게 커요. 정말 큽니다. 정치적인 이유 정말 크고, 이건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이건 길어봤자 반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게 다죠. 저것만 아니면은 뭐 저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로써 일단 미국의 상황은 급한 불은 꺼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일본장만 열리겠죠. 내일은 일본도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